QQQ, QLD, TQQQ를 들고 있으면서도 매일 흔들린다면 오늘 봐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왜 들고 있는지입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매도 타이밍을 맞추는 감각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발굴입니다. 좋은 자산을 좋은 때에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투자자가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분석이 복잡해지고 결론이 계속 흔들리고 매일 뉴스 하나에 마음이 바뀐다면 사실 발굴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QQQ를 왜 샀는지, QLD를 왜 들고 가는지, TQQQ를 왜 전략적으로 쓰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결국 하루 운봉에 흔들립니다. 주가는 결국 이익을 따라갑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봅니다. 상가를 사면 월세를 봅니다. 주식을 사면 기업의 이익을 봐야 합니다. 그 이익은 매출에서 나오고, 매출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나오고,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이 실제로 많이 쓰고 비싸게 사줄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강한 겁니다. QQQ 안에는 사람들이 매일 쓰는 제품과 서비스가 들어있습니다. 검색, 클라우드, 스마트폰, AI, 반도체, 광고, 전기차,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QLD는 그 흐름에 더 빠르게 올라타는 도구이고, TQQQ는 그 흐름이 크게 꺾인 뒤 다시 살아날 때 강하게 쓰는 가속 페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좋은 자산도 나쁜 방식으로 들고 있으면 계좌는 무너집니다. QQQ가 하루 빠졌다고 불안하고, QLD가 이틀 밀렸다고 후회하고, TQQQ가 장중에 크게 흔들렸다고 손이 떨린다면 그건 시장이 틀린 게 아니라 내 비중과 시간표가 틀린 겁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직접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은 테슬라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타보기 전에는 그냥 자동차 회사처럼 보입니다. CEO가 이상하고 차가 비싸고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보편화되면 자동차 판매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택배, 배달, 로보택시, 데이터, 보험, 여러 수익 모델이 열릴 수 있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아직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밖에서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갭이 생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QQ, QLD, TQQQ도 장기 우상향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과 아직 큰 하락을 버텨본 적 없는 사람의 시선이 다릅니다. 처음 하락을 맞으면 공포입니다. 두 번째 하락을 맞으면 복귀입니다. 세 번째 하락을 맞으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락장은 도망가는 구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원칙대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팔란티어나 스페이스X 같은 기업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이름은 화려합니다. 미래 산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품을 써본 적이 없고 뭘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이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일 수는 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을 확신으로 들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매일 쓰거나 기업들이 매일 돈을 지불하는 인프라입니다. 이게 QQQ의 힘입니다. 내가 고객이 될 수 있고 내가 제품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왜 돈을 버는지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고객에게 특별한 가치를 줍니다. 애플이 같은 부품을 쓰고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사과 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혁신과 브랜드와 생태계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이익률이 올라가고 그 이익으로 다시 연구 개발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다시 더 큰 매출을 만듭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나스닥은 이런 선순환을 가진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QQQ는 단순한 ETF가 아닙니다. QLD는 단순한 레버리지 상품이 아닙니다. TQQQ는 단순히 빨리 부자가 되려고 사는 도박 도구가 아닙니다. 이 셋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 내 돈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이 곧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 기업이 좋다는 걸 알고 모두가 이미 사버렸고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면 좋은 기업이어도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이지만 아직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나옵니다. 사람들이 단기 악재에만 집중할 때 기업의 본질 가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 그때 기회가 생깁니다. 코로나 때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콘서트를 못하고 활동이 막히고 단기 매출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을 만들고 팬덤을 만들고 지적 재산권을 쌓는 본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콘서트만 받고 장기 투자자는 무형 자산을 받습니다.
QQQ, QLD, TQQQ 투자자도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만 볼 것인지, 아니면 AI 투자, 클라우드 수요, 반도체 사이클, 빅테크 이익, 글로벌 자금 흐름이 계속되는지 볼 것인지,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미국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의 차이도 봐야 합니다. 미국 투자자는 주식을 훨씬 많이 하지만 매일 이거 사도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401k 같은 연금에 넣고 오래 기다립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시장에 오래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투자자를 존중합니다. 작은 기업도 공시를 제대로 하고 설명회를 열고 CEO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시장 참여자가 기업을 믿고 기업은 그 돈으로 성장하고 성장한 기업이 다시 주가로 보답하고 투자자는 다시 시장을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한국 투자자는 너무 자주 움직입니다. 집이 망가지면 정비소를 가고 인테리어는 전문가를 찾지만 주식은 직접 매일 사고 팔려고 합니다. 평균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있고 주식 비중은 작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생겨도 대부분 예금으로 가고 조금만 주식에 넣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는 강한 믿음이 있지만 주식에는 믿음이 약합니다. 강남 아파트는 빠져도 다시 오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도 버티고 싸질 때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은 조금만 빠지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대전환이 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AI 밸류체인에서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말하면 북한과 남한을 묻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BTS를 아느냐고 묻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반도체, 한국 방산, 한국 조선, 한국 콘텐츠, 한국 AI 밸류체인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 급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기업도 사이클이 있고 좋은 시장도 조정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반드시 흔들립니다. 나스닥도 반드시 흔들립니다. QQQ도 빠지고 QLD는 더 크게 빠지고 TQQQ는 투자자의 멘탈을 먼저 시험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QQQ는 중심입니다. QLD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엔진입니다. TQQQ는 기회 구간에서만 쓰는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모든 돈을 TQQQ에 넣고 버티겠다는 건 용기가 아니라 과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QQQ만 들고 있으면서 매일 남의 수익률을 부러워하면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목표, 내 현금 흐름, 내 멘탈, 내 투자 기간에 맞는 비중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 투자자도 보통 6개월 정도의 호흡으로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는 한두 달도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진짜 변화는 천천히 쌓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마음이 바뀌지만 기업의 본질은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과 장기 본질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투자자는 그 틈을 봐야 합니다. 오늘 QQQ가 빠졌다고 나스닥의 생산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늘 QLD가 흔들렸다고 AI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TQQQ가 크게 밀렸다고 빅테크의 이익 구조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물론 비중이 과하면 위험합니다. 현금 없이 레버리지를 들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생활비까지 넣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감당 가능한 구조 안에서라면 변동성은 적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하루 수익률이 아닙니다. 인생의 선택권입니다. 월급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입니다. 가족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삶입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가진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입니다. 그 목표가 있다면 오늘의 음봉 하나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시장에 계속 남아야 합니다. 하락장을 견디고 원칙을 지키고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 남들이 지루해할 때 계속 모으고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준비해야 합니다. 부자는 매일 화려한 매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 충분히 오래 들고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에게 시장은 보상합니다. QQQ, QLD, TQQQ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비중을 잡고 제대로 시간을 붙이면 평범한 월급쟁이도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차트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발굴했는지 보십시오. 그 자산이 왜 돈을 버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쓰고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내 계좌를 오래 살아남게 만드십시오. 빠르게 가려다 무너지지 말고 오래 가서 크게 가져가십시오.
감정으로 매수하지 말고 원칙으로 버티십시오. QQQ는 중심이 되고 QLD는 엔진이 되고 TQQQ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